2016년 캘리포니아의 한 조용한 사무실. 코드만 두드리던 사람들이 모여서 좀 이상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엔지니어들은 평생 컴퓨터 속 오류, 그러니까 가짜 벌레만 잡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들 중 누군가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벌레를 한번 잡아보자. 검색 엔진 만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기를 없애겠다고 나선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도 처음엔 웃었을 겁니다. 저게 될 리가 있나. 그런데 그 웃음이 9년 뒤에 미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며칠 전 바로 그 회사 구글이 미국 정부에다가 서류 한 장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모기를 3,200만 마리 키워서 미국 하늘에 풀겠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모기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모기를 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2년에 걸쳐서 매년 1,600만 마리씩 캘리포니아하고 플로리다 같은 곳에다가 살아있는 모기를 그냥 자연에 뿌리겠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모기가 많아서 죽겠는데 더 풀겠다고? 너희 미쳤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진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이 모기를 푸는 이유가 황당하게도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순 속에 그들이 9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이 계획이 사실은 인류가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손에 쥔 진짜 무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자나 호랑이, 상어, 아니면 독사. 영화에서는 이런 녀석들이 무섭게 나오죠.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귓가를 앵앵거리고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 모기예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가 흔히 CDC라고 부르는 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모기를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기가 옮기는 병 때문에 해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어요. 상어한테 물려 죽는 사람이 1년에 전 세계에서 10명 안팎인데 모기는 그 수만 배의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모기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모기가 옮기는 병이 무서운 겁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황열병, 웨스트나일열, 일본 뇌염,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한 이 병들이 전부 모기를 통해서 사람한테 옮겨와요. 모기가 병에 걸린 사람을 물고 그 다음에 멀쩡한 사람을 물면 그 침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쏙 들어가는 거죠. 모기는 그냥 날아다니는 주사바늘인 셈입니다. 규모를 좀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서 보는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모기가 옮기는 병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거의 절반이에요.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처럼 덥고 습한 지역에서는 모기 때문에 한 해에 수십만 명이 죽고 그중 상당수가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름밤에 귀찮은 벌레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녀석들과 싸워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살충제를 아무리 뿌려도 고인물을 아무리 없애도 모기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자, 이쯤 되면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인류 최대의 살인마 모기. 수천 년 동안 누구도 이기지 못한 이 끈질긴 적. 그런데 바로 여기에 검색 엔진 만들던 그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들고 말이죠. 도대체 검색 엔진 회사가 왜 갑자기 모기 잡는 일에 뛰어들었을까요? 다시 그 2016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구글 안에서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이름이 뭐였냐면 디버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컴퓨터나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버그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는 걸 버그라고 하잖아요. 그 버그를 잡아서 없애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단어, 원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영어로 버그가 바로 벌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버그라는 말은 원래 벌레를 없앤다는 의미예요. 그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이 이 이름을 붙인 건 일종의 농담이자 선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평생 컴퓨터 속 가짜 벌레, 버그만 잡아왔는데 이제는 진짜 벌레를 잡아보겠다. 코드만 두드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기를 잡겠다고 나선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엉뚱한 발상인데 바로 이 엉뚱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굴린 곳은 베릴리라는 회사예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밑에 있던 생명과학 자회사인데 원래는 구글엑스라고 부르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구글엑스가 어떤 곳이냐면요. 문샷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미친 도전들만 골라서 하는 비밀 연구소예요. 자율주행차도 여기서 나왔고 하늘에 풍선을 띄워서 인터넷을 쏘는 황당한 것들도 다 여기서 실험했죠. 그러니까 모기를 박멸하겠다는 것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문샷이었던 겁니다. 남들이 다 웃을 때 그들은 진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건 방법이잖아요. 살아있는 모기를 풀어서 모기를 없앤다. 이 말장난 같은 계획을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진짜로 만들었을까요? 알고 나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 구글이 푸는 모기는 전부 수컷 모기입니다. 암컷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모기한테 물려서 가려웠던 경험, 셀 수도 없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 모기들, 사실 전부 다 암컷이었습니다. 사람을 무는 모기는 100% 암컷이에요. 수컷 모기는 아예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아니, 못 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수컷 모기는 입 구조 자체가 사람 피부를 뚫을 수 없게 생겼거든요. 수컷은 평생 꽃에서 꿀을 빨거나 과일즙 같은 걸 먹고 삽니다. 완전 채식주의자인 셈이죠. 그럼 왜 암컷만 무느냐? 암컷이 알을 낳으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 단백질을 우리 피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밤새 괴롭힌 그 모기는 사실 엄마가 되려고 영양분을 구하러 온 암컷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 엔지니어들의 첫 번째 영리함이 나옵니다. 구글이 수컷 모기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사람이 물릴 걱정은 전혀 없다는 거죠. 수컷은 사람을 안 무니까요. 3,200만 마리를 자연에 풀어도 사람한테는 아무 피해를 안 줍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미쳤냐고 소리쳤던 그 공포, 모기가 더 많아져서 우리가 더 물릴 거라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의 절반은 사실 여기서 이미 무너집니다. 풀려나는 건 사람을 못 무는 수컷들 뿐이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트릭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이 수컷들이 자연에 나가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수컷들이 몸에 품고 나가는 것, 바로 볼바키아라는 세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볼바키아 균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연계에 아주 흔하게 존재하는 세균이에요. 얼마나 흔하냐면 지구상에 사는 곤충의 약 20%가 이미 몸속에 이 세균을 가지고 있어요. 5마리 중 1마리 꼴이니까 정말 흔한 녀석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전자 조작 모기구나 하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유전자 변형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자연에 원래 있던 세균을 모기 몸에 넣어주는 것뿐이에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서 회사 측은 훨씬 더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볼바키아를 수컷 모기한테 감염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이 계획 전체의 핵심이자 정말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볼바키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가 자연으로 풀려나서 야생에 사는 멀쩡한 암컷 모기와 짝짓기를 합니다. 그럼 암컷은 당연히 알을 낳겠죠. 그런데 그 알이 절대 부화를 못해요.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짝짓기는 분명히 했는데 자식이 한 마리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후손이 절대 생기지 않는 데이트를 시킨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짝짓기.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암컷의 대가 완전히 끊긴다는 조용한 결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그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은 살충제를 뿌려서 모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모기가 스스로 자기 후손을 남기지 못하게 만드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무기냐면요. 암컷 모기는 평생 짝짓기를 딱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야생 암컷이 운 나쁘게 이 볼바키아 수컷이랑 짝짓기를 해버리면 그 암컷은 평생 단 한 마리의 새끼도 못 남기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구글이 볼바키아 수컷을 계속 풀어대면 야생 암컷들이 자꾸자꾸 이 가짜 신랑들이랑 짝짓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모기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 세대는 더 줄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더더욱 줄고 이렇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지역의 모기 개체수가 눈덩이처럼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살충제를 한 방울도 안 쓰고 모기가 스스로 자기 종족을 줄이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 방법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불임곤충 방사법이라고 해서 1950년대부터 농작물 해치는 해충을 잡을 때 써온 오래된 기술입니다. 미국에서는 과일이나 가축에 기생하는 벌레를 잡는데 60년 넘게 써왔어요. 다만 그동안은 주로 방사선을 쪼여서 곤충을 불임으로 만들었는데 구글은 그 대신 볼바키아를 쓰는 거죠. 검증된 원리를 모기한테 더 안전한 방식으로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글다운 면모가 또 나와요. 이 계획에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수컷 모기만 골라서 풀어야 하잖아요. 암컷이 단 한 마리라도 섞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암컷은 사람을 무니까요. 그런데 모기가 얼마나 작아요. 그 조그만 모기를 수천만 마리나 키우면서 그걸 일일이 암수 구분해서 수컷만 골라낸다. 사람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그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꺼냅니다. 바로 AI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카메라로 사물을 알아보는 기술을 써서 모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초고속으로 스캔하고 수컷과 암컷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사육 공장에서 모기를 대량으로 길러내요. 모기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키운다니 좀 공상 과학 영화 같죠? 결국 코드만 두드리던 사람들답게 생물학 문제를 기술로 풀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긴 한 거야. 말로는 다 그럴듯한데 실제로 모기가 줄긴 줄었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상 이상으로요. 베를린은 이미 201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가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불임 수컷 모기를 동네에 풀어놓고 지켜봤죠. 그 결과가 2020년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의 논문으로 실렸는데 숫자가 충격적입니다. 모기가 가장 들끓는 성수기에 모기를 푼 지역의 암컷 모기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 무려 95% 넘게 줄어든 거예요. 어떤 구역에서는 99%까지 감소했습니다. 100마리 있던 게 한 마리만 남은 거죠. 사실상 그 동네에서 사람 무는 모기를 거의 멸종시킨 겁니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극적인 성공 사례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덥고 습한 나라라서 댕기열이 진짜 골칫거리거든요.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댕기열에 걸려서 고생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어요. 구글은 2018년부터 싱가포르 정부와 손잡고 프로젝트 볼바키아라는 이름으로 이 불임 모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회사 발표에 따르면 모기를 푼 지 6개월에서 1년쯤 지나자 사람을 무는 모기 개체수가 80에서 90%까지 억제됐고 무엇보다 댕기열에 걸리는 사람이 7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단순히 모기 숫자만 준 게 아니라 실제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이 확 줄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70% 감소, 80% 억제. 이런 숫자들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댕기열에 걸리면 며칠씩 고열에 시달리고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요. 그래서 별명이 뼈가 부러지는 열병이에요. 그 고통을 겪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기 한 무리 덕분에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겁니다. 학교에 못 가던 아이가 다시 학교에 가고 일을 못 나가던 가장이 다시 출근하게 된 거죠.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살아난 하루인 셈입니다. 9년 전 회의실에서 농담처럼 시작된 그 엉뚱한 발상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목숨을 실제로 살려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다는데 그럼 모두가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요.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 의견들도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가장 큰 걱정은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물종을 인간이 일부러, 그것도 거의 멸종 수준까지 없애버린다. 이게 과연 괜찮은 일일까요? 모기도 자연의 일부인데 한 종이 통째로 사라지면 그걸 먹고 살던 다른 동물들은 어떡하죠? 먹이 사슬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또 수천만 마리나 되는 생물을 인위적으로 자연에 쏟아붓는 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지어 이건 단순히 과학을 넘어서 윤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스탠퍼드 대학의 한 법학 교수이자 생명윤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종을 일부러 멸종시키려 한다면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모기가 아무리 미워도 인간이 신처럼 어떤 생물을 지구에서 지워버릴 권리가 있느냐는 묵직한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아주 강력합니다. 일단 구글이 이번에 노리는 모기, 이집트 순모기라는 종은요. 사실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에 원래 살던 토종 모기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기를 없앤다고 해서 그걸 먹이로 삼던 그 지역 토종 동물이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거죠. 한 생태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약 구글이 토종 모기를 없애려 했다면 나도 걱정했을 거다. 하지만 이 모기는 그곳 생태계의 원래 구성원이 아니다. 더 흥미로운 반론도 있어요. 플로리다의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집트 순모기라는 녀석은 사실 인간이 전 세계로 퍼뜨린 종이다. 인간을 따라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에 퍼졌다. 마치 모기 세계의 바퀴벌레나 쥐 같은 존재다.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온다. 그러니 우리가 퍼뜨린 종이라면 그 숫자를 관리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만든 문제니까 우리가 책임지자는 거죠.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솔직히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다 미국 이야기잖아. 멀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싱가포르 이야기고 나랑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일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 모기 문제가 성큼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모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겨울이 길고 추웠으니까요. 모기는 추위에 약한 곤충이라서 한국처럼 겨울이 매섭게 추운 나라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여름 한철 좀 시달리다가 날이 쌀쌀해지면 싹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한테 모기는 여름에 잠깐 귀찮은 벌레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 들어 확 바뀌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기후변화예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한국의 겨울이 예전만큼 춥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름에만 보이던 모기가 이제는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심지어 따뜻한 겨울날에는 한겨울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곳의 감시 결과를 봐도 모기 활동 시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간만 길어진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예전엔 한국에서 보기 힘들던 독한 열대성 모기들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흰줄순모기예요. 다리에 흰 줄무늬가 있어서 붙은 이름인데 이 녀석이 댕기열이나 지카 같은 무서운 병을 옮길 수 있는 종이거든요.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런 모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한반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질병관리청도 기후변화로 모기 매개 감염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캘리포니아, 싱가포르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이 벌인 전쟁이 언젠가 우리 여름밤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엔 구글이 모기를 푼다고?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들어오셨을 텐데 이제 보니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한 번도 제대로 이기지 못한 가장 끈질긴 적 모기. 그 적을 상대로 인류는 이제 살충제를 뿌리는 대신 모기가 스스로 자기 종족을 줄이게 만드는 영리한 방법까지 손에 넣은 겁니다. 그것도 검색 엔진 만들던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컴퓨터 속 가짜 벌레만 잡던 그 사람들이 진짜 벌레를 잡겠다고 뛰어들어서 말이죠. 9년 전 회의실의 그 농담 한마디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들이 남긴 건 단순히 모기 몇 마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오래된 적을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남긴 겁니다. 물론 이 길이 정답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효과는 분명하지만 인간이 자연에 이렇게까지 손을 대도 되는가 하는 묵직한 질문도 함께 남아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류와 자연의 관계가 새롭게 쓰이는 그 출발점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기를 없애기 위해 모기를 이용하는 시대. 몇 년 뒤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따뜻해진 한반도를 향해서도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여름 모기 한 마리에 잠을 설치시거든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벌레 한 마리 뒤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거대한 전쟁이 숨어 있다는 걸요. 긴 이야기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